오늘 교육적 해석학 음, 제11편 선진 23장 할 차례입니다. 논어가 전체 어,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0편은 대략 뭐그 20장에서 한 30장 정도로 어,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이야기와 말씀과 사건이 담겨져 있죠. 그 전체가 20편 전체가 498장, 498장 분류는 어, 주희, 주자라고 불리우는 주위의 그 논어를 이렇게 나눈 방식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뭐더 세분화하거나 더 크게 분류한 경우도 있는데 워낙에 우리나라가 그 주작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영력한 영어로 번역한 그 자료 중에서 제임스 렉이라는 그 영국의 학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임스 레게의 영역본이 498장 체제입니다. 그게 이제 어, 영미권에 또 이제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제 번역이 돼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498장 체제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뭐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어, 이 분류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 저 역시 정강진 교수님께서 이 번역한 방식대로 498장 체제로 지금 어,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논어를 어, 왜 읽느냐, 왜 해석하느냐, 음, 왜 앞으로 그렇게 논어 읽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한 단편을 풀어볼까 합니다. 물론 그 지금 해설할 23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 뭐 학교 교사지만 93년 발령을 받고 그때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한 학기 동안 체육 교과를 했었어요. 체육 교과. 그러고 이제 94년부터는 계속 쭉 담임을 맡았죠. 음. 근데 학교에 대한 그 제 경험은 제 학창 시절, 음, 초, 중, 고 교육대학, 그 다음에 또 연속되는 제 교사 체험이 그 연속될수록 이 학교 체험이라는 건 이제 음, 그게 더 그 압력이라는 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체험들, 그게 더 이렇게 강화되는 거예요. 예. 제 학교 체험의 그런 그 시간과 체험의 강도가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 음, 심지어 수인, 감옥살이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단
과목살이는 월급은 안 나올 텐데 이건 월급이 나와서 그 정도로까지 사실 학교 체험이 저로서는 어, 저로서는 좀 괴로운 편이에요. 어, 학교에서는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학생들의 이상행동, 교사들의 이상행동, 거기서 현실을 챙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서 신경정신과 가서 약 먹어야지 좀 진정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벗어나는 걸 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2500년 전에 그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과 나눈 이 대화, 그 논어를 읽어보면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제가 느낄 수 없는 어, 정말 체험하고 싶은 그런 자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자유가 있느냐? 경제적인 자유는 아니에요. 경제적인 뭐 그런 궁핍을 벗어난 호화로운 어, 그런 의식주의 자유는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느냐 그럼? 그 장이 그 지금 해설할 23장입니다. 23장. 여기는 그 스승이 될 수 있는 자유와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압축하면 교육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교육의 자유. 어, 교육할 수 있는 자유. 교육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이에 반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는 겉으로는 수업을 한다. 수업의 자유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속으로는 과연 자유가 있나?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해서 과연 수업의 자유, 그다음에 학교의 자유, 그다음에 교육의 자유를 검색을 해서 과연 이와 관련된 책이 있을까? 놀랍게도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없어요. 학교, 수업, 교육을 주제로 한 자유는 없어요. 그러면 이 자유는 당연한 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어, 학교의 그 자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한 논의가 없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여기에 관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자, 뭐 너무 사설이 길었는데 논어를 읽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논어를 통해서라도 자유를 체험하는 거죠.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이런 자유가 있었구나. 왜 지금 이런 자유를 수업과 학교와 교육에 이런 자유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자, 일단 이 물었다는 거, 이 자유가 과연 있느냐? 학생과 교사가 서로 물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여기서부터 의문은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계자연은 이 노나라 개씨 가문의 어떤 그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자, 계자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이 권력자니까 공자한테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구했겠죠. 아니면 공자가 여기 계자연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 제자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과연 능력이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쓰고 싶다 이거죠. 제자를 계자연의 가신으로 쓰고 싶은데 그 평가를 지금 그 공자한테 넌지시 물어보는 겁니다. 중유, 중유 자로죠. 염구, 자 염구는 또 공자의 제자로 정치에 감각이 있는 제자입니다. 가위, 대신이라고 평가할 만하냐, 큰 신하가 될 만하냐, 이런 평가가 어떠냐, 좀 쓸만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나는 자, 이 위가 나오죠. 이 A, 위, B. 예. 자는 이제 당신, 그대. 이 계자연을 얘기합니다. 이 자는 나는 자네가 당신이 특이한 것을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도치된 것 같아요. 도치됐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원래 문장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대가 특이한 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근데 이 특이한 걸 물어볼 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하는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치시킨 흔적이 바로 이 치가 들어가면서 문하고 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자, 이 치가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도치시킬 때 문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이 치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뜻이 없는 거고 이렇게 치는 이게 뭐가 도치가 되었구나. 이걸 강조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특이한 것을 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층은 뭐 여기서는 기껏 겨우 고작 고작 자로와 연구에 연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질문이군요. 이걸 물었군요. 여기서도 지가 도치시켰죠. 문이 앞으로 가고 유여구가 질문에 대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을 뒤로 보내고 그때 도치했다는 지를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그 구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작 이거 물었냐? 고작. 그래서 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하로서 이게 큰 대자가 붙는다는 거.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소위할 때 쓰임새가 똑같죠. 이른바 대신이라는 것은 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이 도라는 건 이제 그 어떤 적절한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도로서 도를 통한 방법이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임금 섬기는 걸 멈춰야 한다. 멈춰야 한다. 계속 빌부터 가지고 신하로 행세하는 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과연 자로하고 염구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비춰보라는 거죠. 자, 지금 자로하고 염구는 내가 보건대 이렇게 평가할 만하다. 가위 이 정도 평가할 만하다. 구신은 이게 가출구인데 신하의 머릿수나 갖추는 정도. 그러니까 머릿수나 채우는 신하. 뭐 이 정도에 해당되지 대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좀 그렇다. 그래서 그대가 내 제자 중에 자루하고 염구를 좀 쓰고자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해줄 얘기가 별로 없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자, 계자연이 또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종지자여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종지자 그 종지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기만 합니까? 자입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제 그 대신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뭐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르기나 하는 자들입니까? 머릿수나 채우는 머릿수나 채우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 공자의 그 아주 촌철살인인데 시부 군 부모와 임금을 시해한다. 시해하는 자와는
지혜하는 자는 결코 부종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계자연이라는 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느낌입니다. 여기 부모와 어, 지도자를 시해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인간 같지 않은 그런 통치자 밑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에 대한 그 제자가 이런 통치자 밑에 계자연 당신과 같은 사람한테 들어가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제자에 대한 평가를 어, 좀 직접적으로 암시를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어에 이렇게 그 솔직하고 마음에 담긴 그런 정확한 그 인간에 대한 평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런 거조차 과연 이렇게 자유롭게 원하는 걸 발설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이 자유가 과연 어떤 자유냐? 학교의 자유냐? 수업의 자유냐? 교육의 자유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가 무엇이냐? 자유거든요. 근데 자유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학교 수업에서 학교 생활 전체에서는 좀 자유가 모호하지만 학교 수업에서 자유는 뭐냐? 학교 수업에서는 정말 궁금한 거 모르겠다.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려워하는 걸 긁어줄 수 있는 그것도 자유라면 자유 아니에요. 예, 교사의 실력이자. 근데 학생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음, 교사의 말을 음, 듣고 있다. 교과서를 보고 있다. 하품 나오고 졸리기만 하고 학생들이 왜 조는지 왜 공부가 재미없다고 하는지 음, 과연 학생들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나 근본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그럼 이 자유의 정체가 뭐냐? 제가 보건대 이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야말로 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육이 물을 수 있고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고. 근데 공자 당시에 이런 질문과 답변의 이런 수준을 보면 훨씬 더 발랄하고 생기 있고 이게 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학생들이 처음엔 관심이 있다가도 학년이 올라가면 생기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중고등학교 가서는 그냥 죽지 못해서 학교를 다닌다. 그럼 교사 입장은 뭐예요? 교사 입장은. 교사도 그런 입장 아닌가? 네? 학생이 그런 지경인데 어떻게 교사가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미친 놈이지. 예? 그런 교사라면 미친 놈이죠. 학생들은 어? 자빠져 자고 있는데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가장 자유가 빠져 있다. 교육이 빠진 참혹한 현장이 학교가 아닐까. 그걸 논어를 통해서 대비해 보는 거예요. 그나마 논어에서는 이 자유가 있다는 거. 참으로 인간성을 북돋우는 인간을 그야말로 인간답게 만들고 고양시키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예.